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된 사건 진행 상황을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어요. 진행이 별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갈래가 좀 여러 갈래라서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서 뭘 하는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요거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이제 일단 갈래로 보면 경찰, 검찰, 서울시 이 세 가지죠. 예. 세 가지가 각각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약간 지금? 달라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성추행 부분 혐의 사실은 지금 공소권 없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청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진상조사단에서 이제 꾸려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건 서울시. 예. 유출 부분이 있어요. 예. 예컨대 고소 사실이 미리 유출돼서 그 특보를 통해서 알려졌다. 뭐 정확한 건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혹이죠. 예, 그 부분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검찰인가요? 예, 검찰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뭐 직무유기라든지 뭐 어떤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방임했거나 묵시적 방조했던 부분, 무마를 이 했다거나. 부분도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경찰에서요. 그럼 검찰 수사는 아직 시작 단계는 아니죠? 그냥 준비하고 있는 단계죠? 네, 아직 뭐 뚜렷하게 뭐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진 않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경찰의 수사, 그러니까 묵인과 방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어차피 수사 대상이 서울시 관계자들일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죠. 정무라인도 포함해서. 네네. 임순영 전 특보가 어저께 출석을 해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뭐 굉장히 오래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제 새벽 3시 넘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9시부터 3시니까요. 그런데 밤샘 조사 요새 잘 안 하는데. 그죠? 본인이 원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사실 끝내자 이럴 그렇죠. 수도 있겠네. 자정이 예. 되면 가시고 싶으면 가시라고 다시 하자고 이렇게 보통 그러죠. 요새는 요청을 인권 하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 어떤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시작했고 새벽에 종료가 됐는데 그럼에도 뭐 기자들도 또 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른 밤인 줄 알았어요. 기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죠? 뭐 관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임순영 전 특보 경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임순영 전 특보만큼 뭐 다른 참고인에 비해서는 훨씬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임순영 전 특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지했고 그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기 하루 이틀 전의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사실 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의 어떤 그러니까 뭐 그 이전부터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 여부는 뭐 다른 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네. 그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는 임순영 특보에 대한 조사로 가름이 사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 상황이 뭔가 공유가 됐다거나 이런 건 없죠. 발표가 됐다거나 보도가 그렇죠. 됐다거나.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저희도 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고소보다 더 빨리 보고가 됐다고 하거든요. 고소 시간이 예컨대 4시면 3시 정도에 오후 3시 정도에 임순영 특보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라고 그렇죠. 예. 이렇게 보고를 했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소 사실이 뭐 아니면 정확하게 뭐 정보가 빼져가지고 전달됐다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다 얽혀 있는 거라서 경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서울시 조사단도 못 꾸리고 있지만 네. 거기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 하나 막 독립적으로 다 쪼개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되는데 검찰은 지금 준비 단계고 서울시 조사는 여성 단체에서 거의 뭐 보이콧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쟁점 두 가지죠. 하나는 구성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서울시가 갖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사실상 어렵게 된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구성 자체도. 네네. 예. 그래서 서울시가 그 부분을 받아서 외부 인사로만 꾸리겠다 그러면 민으로만? 네. 그 추천을 받아서 민관 합동이 아니라 네. 민. 예.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일단 지금 그 후에도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네. 진상 수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성 단체 입장에서는 그 구성의 문제를 딛고 들어가서 실제 내용에 대한 조사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시간을 들여갖고 조사를 했는데 뭐 별 성과도 없이 끝나면 또 다른 기관에서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강제처분권, 강제수사권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휴대전화든지 아니면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임의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른바 6층 정무라인 네. 그쪽 분들이겠죠. 그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게 임의로 제출할 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떤 검찰이나 수사기관이라면 영장을 통해서 그걸 제출받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조사가 잘 될 수 있을 의문이 제기되고 또 됐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거 없습니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여성 단체에서는 아니면 고소인 측에서는 원치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휴대전화 분석 얘기는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박 시장이 휴대전화 3개를 갖고 있었는데 영장을 신청을 했잖아요, 경찰이. 근데 그 부분이 기각이 됐죠,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휴대전화를 열어봐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피해자와 박 시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 시장과 지금 말씀하셨던 6중 정무라인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가 네. 전제 속에서 이 휴대전화를 열어보자라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아직 법리적으로는 그걸 열어볼 만큼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유가족의 동의 속에서 열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제 한 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 두 대는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대는 유족들이 동의를 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그렇죠? 의미겠죠. 예, 그거는. 그러면 두 대는 뭐 동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영장이 기각돼서 그건 네. 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아이폰이라 가지고. 안 돼요. 이게 뭐 안 돼요. 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어렵다고. 제 기종도 그 기종이긴 한데 아이폰 기종인데 이게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면 보안성이 너무 뛰어나요. 예컨대 10번 정도 잘못 입력하잖아요. 800시간 동안 다시 입력을 못 해요. 800시간? 죄송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그렇죠. 그 정도로 800시간이면 시간. 보안이 너무 뛰어나서 네. 최근에 그 있었던 그 수사관 울산 그 수사관 관련해서 예. 그 6개월인가 5개월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문가가 가지고 푸는데, 겨우 풀었다고 푸는데. 하기 때문에 사실 풀고 다음 포렌식까지 두 가지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 않다. 이거는 뭐 이 전화기를 통해서 비밀번호 모르는 이상 전화기를 통한 어떤 증거 확보는 지금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사실 이게 박원순 시장 관련된 사건의 의혹들은 팩트들이 많이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이제 언론에서 그렇죠. 제기하는 의혹들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소인, 그러니까 피해자가 비서로 임용되는 과정이 조금 석연찮다. 그렇죠. 이 얘기를 몇 군데서 지금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정리하면은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거는 본인은 희망한 적이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임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수습 이제 15. 15. 공무원들은 15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네, 15. 15가 뭐예요? 근데 정확하게? 15가 정식 발령된 건 아니고요. 예. 인턴 같은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인턴 정도의 인턴이지만 바로 정식 발령으로 발령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게 그 15 신분 단계에서 비서실로 발령이 난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이 있습니다. 부분은 뭐 이례적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의혹 제기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 뭐 이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비서를 임용되는 과정들이 어땠는지를 앞선 사례들을 좀 봐야 이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뭐 이게 얼마나 뭐 이례적인 일인지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특정인을 이미 염두에 두고 발탁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비서실을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 구성해 왔는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워낙 재임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좀 확인이 돼야지 이 부분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참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팩트들이 그렇죠. 없고 공개되어 있는 것도 적어가지고 참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잘못 얘기했다면 큰일 날 수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게 성범죄 관련된 예. 얘기이기 때문에 2차 가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축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3자 진정인데요. 네. 누가 진정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가 진정을 했습니다. 사법시험 뭐 네. 준비 모임인가? 그러니까 시민단체 네. 쪽에서 일종의 네네. 그 민원을 네. 제기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직권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경우에 국가인권위 법상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3자가 제기한 민원의 경우에는. 오호. 근데 지금 그 피해자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측에서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일단 밝혔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는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그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이번 주에 하겠다? 원래는 수요일 정도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증거라든지 다른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정확하게 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일 돼봐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결국은요. 뭐 이거는 제 법률적인 예. 판단으로는 결국은 증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겠죠.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증거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명예훼손 부분이 아니라면 공개를 해서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촉구하는 방법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묵인 방조 유출 이 부분은 방론이거든요. 방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아 예. 이게 알고 싶은 핵심은 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곁에 거고 결국은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피해자 측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공개적으로 뭔가 기자회견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이라든가 일정한 조사기관, 공신력인 조사기관에 좀 비공개로 얘기하는 걸 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1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내용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증거만 이제 제출하면 뭐 더 필요한 상황은 정리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오히려 의혹 제기를 막는 방법이 또 아닌가 싶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의혹 제기만 한다 그러면 네. 그리고 수사가 지금 공소권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반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걸 공개함으로써 일단락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약간 의견이 갈릴 이게 수가 갈리죠.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기자회견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지금 더 도움이 될 거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그걸 다를 수 끝까지 있죠. 감추거나 아니면 딴 데 가서 비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또 그게 있을 수 그렇죠. 있겠죠. 본인의 굉장히 내밀한 피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을 밖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공개하는 걸 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뭐 어떤 판단을 할지는 뭐 누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네네. 그쪽에서 피해자 측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검찰 수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볼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애매해요. 네. 이것도 계속 제가 얘기를 왜 방론이고 결실학 하냐면 예컨대 강제추행죄의 방조범이 되려면 그냥 보고만 받아서 방조범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범의 범죄 행위를 실행하는데 용이하거나 정신적 물체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단순 보고받아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는 거는 직무유기는 될 수 있어도 묵인죄 방조죄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검찰 수사도 법리 검토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다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정보로 한다는 거는 만만치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수사를 어느 정도 해서 송치를 하고 그래야 검찰이 됩니다. 하는 방식도 있겠네요. 그죠? 수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라는 거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결국 돼야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묵인과 방조가 있었고 그래야만 이 수사가 유출되는 과정들에서의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매뉴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매뉴얼들이 작동하지 않았거나 그렇죠. 혹은 누군가가 그 매뉴얼의 작동을 멈추는 데 관여했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라든지 아니면 공무상의 어떤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사하는데 누가 조사하는 주체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애매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보죠.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